그 고민하는 과정들을 겪고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거나 뭐 삼수를 해서 점수가 높아졌을 때 본인에 맞는 점수대에서 또 그 고민을 똑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것과 본인이 가장 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군을 안정감 있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군과 나군의 전체 지원자가 비슷한데 실제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라면 그만큼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골고루 퍼질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지원은 원장님 작년에 충원율 관련 영상에서 3년제 충원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디서 찾아볼까요? 보통 충원율은 그 어디가를 보시면 되죠. 그 어디가 사이트가 한 2021학년도부터 다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제가 이거는 이제 입시 결과를 정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가에 발표가 된 충원 인원이라는 게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성균관대였는데요. 성균관대 충원 인원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전년 대비로 충원율이 다 높아지는 걸로 계산이 돼서 야 도대체 성균관대가 왜 충원율이 이렇게 높아졌지를 고민했었는데요.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약간 풀렸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충원 인원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10명을 뽑았는데 예비번호 10번까지 붙었다 이러면 최종 몇 명이 붙은 거죠? 20명이 붙은 거잖아요. 성균관대는 그 20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10명을 뽑는데 만약 예비 10번이 뽑혔으면 이제 추합으로 붙은 인원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원래 충원율을 계산하거든요. 자, 모집 인원이 10명이고 추합으로 10명이 붙었다면 충원율은 100%로 계산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균관대의 경우는 그걸 빼야 돼요. 즉 성균관대가 20명이라고 충원 인원이 되어 있다면 모집 인원을 10명을 빼고 사실은 10명만 충원율로 계산해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그 최초 모집 인원을 포함한 그 최종적으로 붙은 인원을 다 써버려서 실제 계산된 충원율에서 100%를 빼야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충원율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실 때 보통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놓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는 보통 2년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좁아서 그래서 어디가를 보실 때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돼요. 성균관대를 쭉 보시면 모든 충원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연고대하고 같은 구는 100%를 넘지 않잖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아마 다 100%가 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 모집 인원만큼을 빼고 보시면 그게 순수하게 붙은 추합 인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대학은 이렇고 어떤 대학은 이렇고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디가를 볼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제가 좀 전에 드린 팁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원장님 블로그를 보는 게 좀 그죠? 이제 저는 이제 토미를 시켜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죠. 네, 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대만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비해서 대학들이 정시 모집으로 가도 생각보다 우수한 자원을 뽑지 못한다는 생각 또는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정시 모집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그 대학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좀 낮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얘네들이 틈만 나면 자꾸 반수하려고 나가고 휴학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시 모집에서 최대한 모집을 하려고 해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권의 대학들은 정시 모집을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서울권의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뽑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그거를 지키죠. 근데 지킬 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40%를 딱 맞추려고 해요. 막 그 소수점으로 보면 40.1% 막 이런 정도의 비율을 만드는 이유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것만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대학들 입장에서 수시 모집을 최대한 많이 뽑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추가 합격자 통보를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전화 통보하잖아요. 요게 이제 대학들의 입장에서 정말 끝까지 막 열심히 전화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돌리면서 못 뽑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넘기지 이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보면은 대학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시 모집에서 마지막까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시 2월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그렇게 열심히 수시 모집을 보통 이제 고대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보면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고대는 보통 한 5차나 6차까지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근데 서울대하고 연대는 2차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 뭐 이런 거는 전화 추합이 없어요. 그 나머지 이제 특기자 전형하고 연대도 보면은 이렇게 영재학교나 과학고 애들이 많이 붙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조금 더 전화 추합을 많이 돌리는데 이제 그런 전화 추합을 많이 돌리면은 수시 2월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활동 우수형이나 이것처럼 2차까지만 딱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전화 추합을 안 하면 이제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꽤 많은 인원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추합을 안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 컨설팅 하실 때 꼭 지키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시 컨설팅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거죠. 뭔가 펑크 날 만한 과를 좀 잘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찾아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70% 컷을 보통은 발표해 주잖아요. 지원 전략을 짤 때 가장 안정감 있게 짤 수 있는 거는 그 70% 컷이 제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누백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발표되는 자료 중에 보면 최저 합격자를 찾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거를 예상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저는 가군이나 나군, 다군 이 세 개 중에 한 2개 군은 항상 좀 안정감 있게 쓰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상향 지원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최대한 그래도 좀 내 점수로 우리 일명 이제 펑크 나는 학과를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제 저로서는 그거를 딱 골라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고르는 방법 뭐 이런 정도를 좀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설팅을 이제 받으러 가실 때 항상 눈높이를 한 2개 정도는 좀 합격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군을 안정감 있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가군과 나군과 다군은 항상 모집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라인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라인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보다는 연고대 모집 인원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연고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안정감 있게 쓰고 서울대는 조금 과감하게 뭐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한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가군과 나군 중에 인문계열의 경우는 가군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뭐 제일 적겠죠.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항상 안정감 있게 쓰는 거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군하나 나군하나 다군을 쓸 테니까 가군의 전체 지원자와 나군의 전체 지원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군은 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가군과 나군의 전체 지원자가 비슷한데 실제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라면 그만큼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골고루 퍼질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지원은 항상 전체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런 형태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게 이제 의대 라인을 딱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으로 가면은 나군보단 가군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가 딱 되면서 지금 가군보다는 나군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전북대예요. 전북대가 작년까지 가군에서 뽑다가 올해 이제 나군으로 옮겼기 때문에 전북대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의대 인원에서 58명입니다. 일반과 지역을 합쳐서 58명인데 그게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니까 거의 100명이 넘는 이동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나군 모집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대보다 낮은 쪽에 있는 수준의 학교들은 영향을 받겠죠. 전북대가 가군에 있을 때와 나군에 있을 때는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집 군별로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년의 합격선과 어떻게 합격선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하고 어느 쪽에는 좀 안정감 있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아요. 나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전북대보다 좀 더 합격이 낮은 대학이 가군에 있으면 둘 다 같이 지원했을 때 전북대로 합격해서 빠져나가면 가군에 있는 그 대학의 충원율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전북대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의대지만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보다는 이제 조금 높은 입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거대로 하면 가군은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조금 이제 불안정하긴 하죠. 불안정하고 또 이제 전북대로 또 이렇게 이제 추합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들도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나군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쓰고 가군은 내 점수가 모자라는 듯 해도 과감하게 좀 한번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한 게 맞군요. 네. 여러분도 이해되셨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외 학생과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과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수시 모집은 떨어지면 이제 정시가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정시 모집은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재수를 생각하는 고3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재수를 생각하는 순간 이제 어떤 학생들이 생기냐면 그 가나다군을 다 상향 지원을 해버려요. 그러면 가나다군을 진짜 어이없이 다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항상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원래 한 약대 정도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도요. 수능 성적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시 모집에 딱 와보면 의대 치대를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수대의 학생도 고민을 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야 수능을 한 2개 틀렸으면 뭐 고민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수능을 2개 틀리고 나면 서울대 의대를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으냐면 본인의 점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1, 2점 높은 학교를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이 됐던 모의 지원에서 우리가 표본 분석을 한다. 즉 거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 고민을 저는 본인의 점수대에서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를 모두 상향 지원을 해서 일명 우주 상향이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쓰는 거. 근데 가나다를 모두 그렇게 쓰는 거는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 게 낫죠.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의외로 어이없이 하나가 뭐 걸리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면 확률적으로 거의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최대한 내가 받은 점수에서 조금이라도 뭐 한 1, 2점이 아니라 진짜 한 3점에서 5점 정도 높은 과를 썼을 때 어느 과를 쓰는 게 붙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하는 과정들을 겪고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거나 뭐 삼수를 해서 점수가 높아졌을 때 본인에 맞는 점수대에서 또 그 고민을 똑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것과 본인이 본인 점수대에서 간절히 노력을 해보는 거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을 뭐 하더라도 그냥 하나 정도를 항상 상향 지원을 하시고요. 2개 정도는 최대한 본인의 점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경우, 뭐 우리가 일명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대학 입시만큼 꼴찌를 하고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저는 뭐 항상 제일 이렇게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저 내년에 한 번 더.